계속되는 한파 속에 얼어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일 영하권의 차가운 날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을 적정 온도로 유지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새 확산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의 추가 영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롯데쇼핑 봐주기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며 부당이익금은 지역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면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낙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정건 기자입니다. 64살 윤경순 씨는 저녁 모임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얼어있는 도로 위를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막 여기가 아프더라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발을 못 딛겠어. 그래갖고 막 여기는 막 통증이 오고 그냥 충기 들고 막. 34살 박모 씨도 광주에 15cm의 눈이 내린 지난 19일 저녁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를 찍었거든요. 하단에 그 모서리에 피 많이 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센터로 실려갔습니다. 지난 이틀 새 광주 전남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로 119를 통해 후송된 환자만 40여 명. 지난 19일 새벽에는 65살 김모 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이면도로는 이렇게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 사고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활동량이 떨어져 사망률이 30%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력이 떨어져 있으시고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시고 넘어지는 순간에 균형을 다시 잡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이를 지키는 건물 주인들은 일부에 그쳐 유명무실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또다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노약자 등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촌 들녘에도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농민들은 농축산 시설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하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가 줄지어 늘어선 농촌 들녘이 새하얀 눈밭이 됐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이면서 모처럼 겨울다운 겨울 풍경을 연출합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에다 매서운 바람 탓에 올겨울 농민들의 걱정이 다시 커졌습니다. 출하를 앞둔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섭씨 15도 안팎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 농민들은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풍기를 가동하고 보온 덮개를 설치하느라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쳤다가는 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풍기도 어떻게 보면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전기가 또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저녁에 잠자다가도 와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달걀 생산 농가들은 산란장 시설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적정 기온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산란장 내부 환기를 시켜줘야 집단 폐사를 예방할 수 있다 보니 농민들은 겨울 추위가 달갑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최소 환기를 하기 위해서 천장에 달려있는 굴뚝 환기로 해서 최소 환기로 해서 초대가 환기를 만들어줘요. 농업 전문가들은 폭설과 한파로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장비가 동파될 수 있다며 농축산 시설을 주기적으로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는 2월 말까지 겨울철 혼자 사는 노인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920명의 생활관리사로 비상 연락망을 갖춰 일주일에 3차례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설 기간에는 긴급 구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잠시 주춤하던 지역 민심 재점화에 나섰습니다.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영입에 공을 들였던 박영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해 김이 빠졌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이 광주시와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잇따라갔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새몰이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창당대회인데 텃밭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져서 창당의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득권의 양당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3당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갑질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3당 체제로 재편돼야 한국 정치 바뀝니다.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의 통합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안철수 김한길 의원이 천정배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일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의원의 거취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벌이는 야권 내 주도권 다툼에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서 양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영입에 공을 들였던 박영선 의원이 더민주 잔류를 선언해서 수도권으로의 바람 확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강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야당으로서 강하게 이야기해주면서 한편 박지원 의원은 내일 목포 지역 지방의원과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남아서 야권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해 첫 징병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은 지난해보다 500명가량 줄어든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지정된 날짜에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에 대한 행정조치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자 광주시가 빅딜설이나 후원금 마련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롯데가 불법 재임대한 공간을 원상복구하고 개선한 이행계획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어제 롯데 측을 만나 그동안 불법 재임대로 얻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온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안인 저심도 방식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저심도 방식의 건설 비용 과다와 안전성 미검증 문제를 이유로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과 윤장현 시장의 임기 내 착공에 반대한다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광주시의회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돼 다음 달 중 건설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광주시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이 일본 항만에 수출됩니다. 일본 수출입 항만에 외국산 크레인이 설치되는 것은 처음인데 이 지역 중소기업이 일군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문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신항에서 해상 운송 준비가 한창인 컨테이너 크레인입니다. 한 기당 크레인 높이가 96m, 무게는 1129톤에 이릅니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거나 내리는 하역 설비로 모두 2기가 일본 오사카 항으로 보내집니다. 대불 국가산단에 공장을 둔 한 중소기업이 20여 년 외기를 고집한 끝에 대기업도 못 잃은 일본 수출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일본 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동남아 및 유럽,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도 국내 최대 크기의 크레인 4기를 미국에 수출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형 선체 블럭을 공중에서 뒤집을 수 있는 턴오버 크레인도 개발했습니다. 국내외 대형 조선소에도 골리앗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크레인 전문 강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에 여수경도가 선정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업체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 투자업체인 AOL 통상 컨소시엄이 복합리조트 사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1월. 당시 AOL 통상 컨소시엄은 5천만 달러를 미리 내고 외자 투자 2억 달러 대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공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싱가포르 이튼사와 SC은행 대출 확약서로 대체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도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운 분위기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인천 등 다른 지역 컨소시엄도 공모 조건을 제대로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인천도 100%는 못 갖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문체부 동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 컨소시엄 모두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공모를 요청하고 공모에서 탈락하더라도 경도에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관계없이 카지노만 뺀 나머지 시설들은 조성할 때가 좀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복합리조트 최종 사업자 선정. 경도 선정 여부가 남해안 관광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수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합격자 980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전남대는 정시 합격자 명단과 함께 예비 합격자 2,026명의 순위도 공개했습니다. 합격자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고 3일부터는 충원 합격자 발표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북구 주식회사 이지 제조물류에서 150만 원을, 광주 전남 지방법무사회에서 453만 원을, 광주 법무사회에서 35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가 단지별로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남 지역 임대아파트 가운데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여수의 무선주공 1차로 3.3제곱미터당 5,3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무안의 남악 오룡마을 휴먼시아 2차는 1,730원에 불과해 전남 지역 평균 단가 3,591원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인건비 등의 거품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LH 측은 준공 시기와 난방 방식에 따라 관리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